여기 한국계 미국인 여성 한 명이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소녀시대로 데뷔하며 차갑고 도도한 이미지로 얼음공주라는 브랜딩에 성공했는데요. 가느다란 미성으로 그룹의 메인 보컬로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러다 돌연 아이돌 그룹 탈퇴 사건을 내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연예인이라면 어쩔 수 없이 주변을 맴도는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그녀 주변에는 예전부터 크고 작은 잡음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충격적인 소식까지 들려와 그녀를 믿고 지지하던 팬들마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의 자신을 잊게 한 한국을 배신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는 마음으로 그 나라로 건너간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2007년에 데뷔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는 명실상부 한국의 대표 걸그룹입니다. 소원을 말해봐 등 평소 아이돌 그룹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다 아는 히트곡이 있을 정도로 한국을 포함한 범아시아권에서 정말 잘나가는 국민 걸그룹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시카는 팬들에게 유난히 인기가 많은 멤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시기에 돌연 한국 팬들의 응원과 지지를 배신한 채 중국으로 향하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녀가 주장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사업과 활동 모두에 전념할 수 있음에도 팀에서 퇴출당했다였는데요. 결국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소녀시대 활동에 전념하기보다는 중국에서의 개인 사업에 힘쓰는 쪽을 선택하다 쫓겨나고 말았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녀는 그룹을 탈퇴하는 과정까지도 수많은 논란과 의혹을 남겼습니다. 탈퇴 이전부터 무대에서 안무를 대충하고 행사에 지각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요. 다른 동료들은 이런 그녀에게 네가 더 열심히 한다면 무대가 더 멋질 것 같다 라는 등의 예쁜 말로 부탁하기도 했지만 얼음공주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머리가 아팠다라는 핑계만 내놓은 채 말이죠. 탈퇴 논의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잡음이 나오기 시작한 2014년부터 개인적인 사유로 포장된 사업 확장을 위해 일방적인 탈퇴 의사를 표하다 갑자기 번복하는 등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소속사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자 중국 SNS 웨이보로 쪼르르 달려가 회사와 나머지 멤버로부터 오늘부로 저는 더 이상 소녀시대의 멤버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런 통보를 받아 매우 당혹스럽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죠. 상당한 팬과 인기를 누리던 제시카가 왔다 갔다 하더니 배신한 데다 다른 곳도 아니고 중국에서 활동하며 사업을 키우겠다 해서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기왕 그렇게 갔으면 사업이라도 잘했으면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수많은 사랑과 인연을 모두 외면한 채 중국으로 떠난 제시카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기도 했는데요. 자신만의 브랜드로 홀로서기를 하겠다더니 결국 소녀시대 인지도를 이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맙니다. 소녀시대 멤버 타이틀을 잃어버린 그녀가 설 자리는 더욱 좁아져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그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 80억대 채무 불이행 소송까지 휘말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의 활동으로 쌓은 막대한 부와 이미지마저 실추하게 됐고 그녀는 특단의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중국의 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국 아이돌로 다시 데뷔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속담이 있죠. 중국의 유명 언론들과 프로그램 기획자 역시 소녀시대의 전 멤버 제시카가 중국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생산해내며 그녀의 중국 진출 현황을 알렸습니다. 출연한 승풍파랑 적저저라는 프로그램은 큰 뜻을 위해 용감하게 달려가는 누나들이라는 뜻으로 30대 여성 연예인 30명이 모여 서바이벌을 거쳐 5인조 걸그룹으로 재데뷔를 하는 컨셉입니다. 그런데 좀 수상하죠? 한국의 프로듀스 101 시리즈, KBS 언니스의 표절을 교묘하게 피해간 수준이거든요. 어쨌든 처음에는 그녀가 어떤 역할로 출연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만 매체 ETtoDay는 웨이보를 통해 제시카가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전하며 경연자로 참여하는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지 소문만 무성했거든요. 그러다 출연자 명단이 유출됐는데요. 총 58명 중 22번에 자리한 제시카의 이름이 나오며 마지막까지 그녀를 믿고 응원하는 한국 팬들의 엄청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함께 기재된 그녀의 신상 정보 때문이었는데요. 전설적인 K-팝 걸그룹인 소녀시대의 간판 멤버였던 제시카가 구설에나 휘말려 지내더니 결국 한국도 아닌 중국에서 걸그룹으로 재데뷔를 하기 위한 오디션에 출연한다는 것도 속상한데 국적을 조선족이라 표기하니 민심이 폭발했던 것이죠. 사실 이는 별것 아닌 해프닝이 아닙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아시아, 때로는 전 세계 모든 문화의 기원이 중국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 언어, 풍습 등 모든 것이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동북공정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한복이나 김치 등 전 세계 누구나 한국 문화임을 알고 있는 것까지 왜곡해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가장 쉽게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영화, 드라마에 녹여내고 있는 일을 꼽을 수 있고요. 이런 일이 없다면 조선족 표기를 하나의 해프닝으로 이해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좌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녀는 조선족도 한국인도 아닌 미국계 한국인인데 말이죠. 제시카는 처음에 이런 논란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팬들이 격렬하게 항의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잠잠해지길 기다리다 개인 SNS에 곧 방영될 중국 방송에서의 새로운 모습도 응원해달라라는 글을 작성해 논란을 이축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그녀의 물타기 시도에도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소극적인 대처에 한국 활동 시절 국적을 속인 것이냐는 의혹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소속사는 그제서야 그녀는 중국 조선족이라는 내용은 소속사가 제출한 내용이 절대 아니다. 방송사 측의 조선족 표기는 가짜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소속사의 주장과는 달리 방송사 역시 자신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는데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바쁜 모습에 대해 중국인들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에 돈 벌러 온 주제에 기분 상한 티를 내는 게 맞냐? 이미 한국 배신하고 왔으면 중국에 충성해라 라는 등의 냉소가 전부였죠. 사실 한국과 중국 양쪽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던, 즉 두 얼굴로 살아가며 바짝 돈을 벌어보려던 인물은 그녀가 처음이 아닙니다. 쉬운 일도 아닐 거고요. 중국인들은 중공군의 한국전쟁 침략을 미화하는 향미원조 관련 게시글을 올리고 일종의 충성서약을 하길 기대하는데 남은 한국 팬들을 잃기는 또 싫으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둘 다 잃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 그녀는 수많은 중국 팬들의 조롱과 비난 댓글을 무시한 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일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자 SNS에 한국이 그립다는 코멘트를 덧붙인 게시글을 업로드했던 것인데요. 물론 많은 화제를 모았고 이제 와서 무슨 그리움 타령이야 등의 조롱을 받다가 결국 코멘트를 전면 수정했지만요. 이렇게 그녀는 계속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태도를 보이며 결국 방송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듯한 연출까지 해냈는데요. 덕분인지 몰라도 최종 2위를 기록하며 중국에서 5인조 걸그룹 데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명이 참 기구합니다. 동료와 팬, 자신을 빛나게 도와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을 배신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결국 조선족 사건까지 또 일으킨 그녀는 5일에 데뷔했는데요. 그녀가 떠나간 자리에서 계속해 그룹을 유지하던 소녀시대 역시 5일에 컴백한 것이죠. 그녀를 보면 지금까지 저희도 한 번씩 소개해드렸던 중국 출신 아이돌의 배신 스토리가 귀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시카는 한국 국적도 없는 미국인인데 중국에 가서 저러고 있는 게 참... 그런데 중국 네티즌 역시 이런 그녀의 이중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연일 높여가고 있는 걸 보면 사람 보는 눈이 결국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은혜를 갚고 감사함을 알아야 한다는 지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배우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오늘 광화문 브리핑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